자, 오늘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요번에 문제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거 좀 어려워했어. 우선은 여로형 구조를 좀 어려워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역순행적 구성, 요건 이제 입체적 구성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봉산탈춤이라 이런 작품들에 나왔던 오므니버스식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과 해상, 역순행적 구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되거든. 우선 구성과 구성의 기본 단계인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평면적 구성하고 입체적 구성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구성의 유형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사건의 진행 방식이야. 평면적 구성이라는 건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그냥 이렇게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입체적 구성이라는 건 현재에서 과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도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는 시각을 청각화시켰다라고 했을 때 뭔가 입체감이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이런 구성의 순서들이 입체적 구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을 한번 보면 평면적 구성은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구성이다. 순행적. 입체적 구성이라는 것은 사건이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구성이어서 역순행적 구성이나 역전적 구성이라고도 표현하지. 자, 한번 참고로 한번 볼게. 여러분들 옛날에 얘기했었던 평면적 인물,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 기억나죠? 평면적 인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격이 그대로 있었지만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주는 형태들, 이런 걸 우리가 입체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보면 평면적 구성이 과거, 현재, 현재, 과거, 현재로 나오게 되지.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차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 자, 한번 볼게요. 구성은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평면과 입체,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으로 나눠볼 수 있어. 대부분의 소설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로 배열해. 이러한 구성을 평면적 구성 또는 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래. 단어 외워줘야 되겠지? 평면만 외우지 말고 순행적 구성. 고전소설은 대부분 평면적 구성으로 서술돼 있어. 반면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지 않고 과거, 현재를 교차시켜서 전개하는 구성을 입체적, 역순행적, 역전적 구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술 중간에 과거 해상이 나타나서 현재, 과거, 현재의 순으로 진행되는 방식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라는 인물이 장인과 싸우던 거 있었지?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봄봄이지.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셔야 돼. 나중에 이제 뭐 눈길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회상과 관련하여 액자식 구성의 형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고양 같은 거. 요건 이제 2학년 내신에서도 시험에 나오게 되고 1학년도 추가 작품으로 하는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 외워줘야 되니까. 1번 회상, 2번 역순행, 3번 액자식. 회상과 역순행은 회상은 역순행 이런 식이 돼. 역순행이 회상 안에 포함될 수 있어. 역순행이 좀 더 좁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 다시 역순행이 있을 때 액자식이라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 액자식이라는 건 좀 더 또 넓게 가.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 환문구조 기억나지? 이런 것도 액자식 구조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역순행을 무조건 액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액자식이 무조건 역순행의 어떤 형태다라고 그냥 딱 고정으로 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입체적 구성으로 사건의 시간의 흐름을 바꾸는 이유는 현재의 사건과 연결되는 과거의 특정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따라서 과거 해상 장면이 나오면 그냥 해당 과거가 현재에 주는 의미를 꼭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과거 해상 장면하고 어떤 유기적 관련성이 있느냐 이걸 판단해주면 좋겠지. 자, 내려가 볼게. 과거 해상과 입체적 구성이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 설명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과거 해상이라는 것이 과거를 떠올리는 거고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현재, 과거, 현재로 되는데 그림을 아주 잘 표현해놨어. 과거 해상이라는 건 현재의 나의 시점에서 이 부분을 그냥 떠올려주는 거야. 우리가 뭐 회상이다, 회고다 이런 말도 쓰는데
우선은 회상이라는 말로 기억을 해주자. 역순행적 구성은 현재 나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사건이 이쪽으로 딱 넘어가게 돼. 얘는 사건 전체가 완전히 이동된 것은 아니고 요 서술에, 그러니까 서술하는 시점 자체는 여기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실제 서술자는 여기에 놓여 있고요. 요걸 떠올려 주는 거지. 이해 갔지? 자, 밑에 한번 읽어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입체적 구성과 함께 헷갈리는 개념이 과거 회상이라고 써 있네요. 과거 회상은 지난 일을 그냥 돌이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떠올리기만 하는 거지, 과거에 대해서. 얘들아,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라고 과거 회상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물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성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과거 회상을 그냥 한번 해봤죠. 입체적 구성은 아예 장면이 전환된다. 이 표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장면이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배경 속 인물이 등장하고 그 속에 사건이 진행돼야 돼. 초등학교 때의 사건이 서술되는 거지. 자, 그럼 봐. 어떤 한 인물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냥 전달만 하는 거야. 요거하고 어떤 한 인물이 그새 있었던 사건의 등장인물들도 다 거론하게 되고 실제 하나의 소설처럼 하나의 사건 일어난 것처럼 서술하게 돼. 요렇게 될 때 역순행적 구성의 형태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회상이 되는 거지.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메밀꽃 필 무렵과 눈길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허생원이 과거에 성서방대 처녀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거든. 이때 눈길에서는 어머니가 과거 아들을 떠나보냈던 일을 회상하게 되거든. 근데 요거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회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형태로 또 보이는 이유가 또 여러 군데가 있어.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케이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지?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밑으로 갈게. 시험에서 과거 예상과 입체적 구성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 겁먹지 마. 소설 읽다가 과거로 넘어가 그 장면이 상세히 서술되면 입체적 구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수능에서 회상이냐 역순행이냐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로 넘어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내신에서 문제가 돼. 내신에서는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모의평가에서 한번 영마라는 작품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 어디든지 뭐 특징을 쭉 보다 보면 과거로 돌아간다, 역순행적이다, 뭐 회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는데 평가원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그걸 물어봤었지. 그때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었어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더구나 영마는 내신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이 부분을 설명하는 파트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인물이 회상한 과거가 현재에 주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건 이제 내용상의 특징이겠지. 자, 그 다음 회상이나 입체적 구성이 나올 때는 다음과 같은 선지가 등장할 수 있다. 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사건의 서술과 관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다.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인물이 과거에 관찰한 사건을 현재에 서술하고 있다. 과거에 관찰한 사건을 현재에 서술하고 있지. 그러니 관찰과 서술 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야. 과거를 떠올리며 작품을 쓰고 있는 시간은 현재이고 작품 속에 해당 사건이 그려지고 있는 시간은 과거니 둘 다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를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서술자가 작품을 서술하는 시점은 바로 현재고 사건이 일어난 건 과거다 라고 기억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네요. 자, 요게 회상이냐 액자식이냐 우선 구별하지 말고요. 요게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가느냐 요거 찾는 게 핵심인데 우선은 우리가 표지어를 많이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표지어가 명확하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 이 표지어를 더군다나 감각화시키는 경우도 있지. 알겠지? 이 감각화시키는 부분들은 그 여자네 집 같은 경우에 첫 구절들을 좀 보게 되면 회상으로 넘어가는, 알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표지어가 없고 서술로 들어가니까 회상으로 들어가는 표지어는 없는데 회상에서 밖으로 현재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지어는 주는 경우가 좀 많아. 됐지? 그래서 이 부분에선 분명히 회상이라는 걸 못 느끼게 서술하지만 뒤쪽에 가서는 그걸 서술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서정인의 간 같은 작품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프린트로 정리해서 평일날 피드백 시간에 할 거니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부분 한번 읽고 한번 살펴보자.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 너 언제고 꼭 일러두려고 했다. 뭐를?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더라. 어머, 유언 하나 보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당부. 나 죽거든 내가 네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무슨 일이지? 과거 있었던 일인 것 같아.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거겠지? 저 오빠처럼요. 그리고 쭉 넘어가지. 그리고 중략했어.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 한 줌의 자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이게 바로 과거 장면이겠다. 그럼 어디가 된 거야? 그렇지, 회상이 된 거겠지. 그래서 너희 오래비한테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빠를 화장시켜서 바닷가에 뿌렸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한 거지. 그래서 어느 때고 대화가 등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건을 풀어주는 부분들은 등장을 할 거야. 그걸 기억해 주시면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여기다 한번 잠깐 보시면 현재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서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오빠 곁에 뿌려달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중략 이후엔 어머니가 오빠를 화장해서 강화도 바닷가에 뿌리는 과거 장면이 서술됐지. 됐지? 그래서 시간,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과거 해상이 나타나는 역순행적 구성인 소설인 거야 라고 알아두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밑에 하생기우전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돼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회상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순차적 구성인지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구성의 두 번째, 단일 구성이냐 복합 구성이냐. 요건 이제 단일은 중심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복합 구성은 중심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앞에 거 먼저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요건 너희들이 읽어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 그래서 아마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이 좀 복잡하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읽어달라고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인과적 구성이라는 거하고 병렬적 구성에서 특히 병렬적 구성은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모르면 꼭 얘기해주고 그 다음의 구성은 그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서 합시다. 구성의 유형 3 요거는 다음 시간에